저는 언제나 제 이름 박순옥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제 삶의 지도는 처음부터 가족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면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보다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 먼저였고 저의 낡은 옷 한 벌보다 남편의 해진 와이셔츠가 먼저였습니다. 봄볕 같은 온기로 가족을 감싸고 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문제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가을 거디처럼 사랑을 거두고 겨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긴 세월 저는 오직 가족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끝에 제가 단 하나 바랐던 것은 제가 맞이할 환갑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희생을 보상하고 제 삶을 온전히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잘 쓰여진 소설의 마지막 장을 기다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의 지난 60년 삶에 찍힐 마지막 마침표이자 찬란한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환갑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수저와 따뜻한 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미역국.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잔잔한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계만을 재촉하며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가 오늘 골프 약속 있다며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혹시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는 찰나였습니다. 곧이어 아들에게서는 엄마 나 오늘 바빠라며 짧게 끊어지는 전화가 걸려왔고 결혼한 딸아이는 손주 재롱이 담긴 영상 하나를 틱 보내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저녁엔 다 기억하겠지, 분명 깜짝 파티라도 준비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애써 모른 척 마음 깊이 피어나는 실망감을 억누르며 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리고 제 손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혹은 거실에 앉아 저는 휴대폰만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울릴까 싶어 진동 소리마저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안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싸늘한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따뜻했던 미역국은 온기를 잃어가고 그 위로 얇은 막이 형성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그 미역국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의 공허함을 하나하나 세는 것처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는 저의 지난 60년 삶의 시간을 가차없이 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희망도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밤 12시가 가까우고 자정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각 12시를 알리는 시계의 묵직한 소리는 마치 제 삶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김이 완전히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웠던 기대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60년의 세월 그 모든 헌신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박순옥이라는 이름 석자는 가족들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한 존재에 불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믿었던 따뜻한 한마디는 끝내 울리지 않는 빈 메아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 살아온 의미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차가운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밤이었습니다. 마치 얼음 동굴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 되어서야 딸에게서 비명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떡해. 어제 생일이었잖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녀의 당황하는 목소리에서 저는 어제의 그날이 정말 잊혀진 날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남편과 아들도 미안하다, 실수했다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마치 꺼진 불을 다시 지피려는 듯이 그들은 그 주말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뒤늦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번쩍이는 백화점 로고가 박힌 비싼 선물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괜찮다, 다 바쁜데 그럴 수 있지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안하다는 말은 제 상처를 어루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싼 밥은 모래알 같았고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실수. 내 60년 인생이 그들 모두에게 그저 실수로 잊힐 만큼 가벼웠던 겁니다. 그들의 서툰 사과와 형식적인 만찬은 제 상처에 다시금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그저 투명한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제 생일을 그 누구보다 먼저 챙깁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제게는 더없이 잘합니다. 마치 그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매년 제 생일이 되면 더 큰 축하와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이제 그날의 어색함이나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날의 일을 잊은 듯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진심으로 제가 다 용서했다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를 위한 노력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빚을 갚았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그저 한 명의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아내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이 지워졌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날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아니 문득문득 TV에서 환갑잔치 장면이라도 나올 때면 그날 텅 빈 식탁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미역국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통째로 부정당한 그날의 절망감. 그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허물어진, 마치 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그날에 갇혀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우물에는 아직도 그 차가운 미역국의 온기가, 아니 싸늘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싸늘함은 더 깊숙이 박히는 듯합니다. 이 서운함을 평생 안고 가는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니면 이 상처는 정말 아무도 이해 못하는 저만의 것일까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제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어쩌면 그저 저 혼자만의 외로운 착각이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마치 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쓸려 내려간 듯한 허무함입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삶이 결국에는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혹은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일까요? 가족들의 무심함 속에서 제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되묻게 됩니다. 이 텅 빈 마음의 한 조각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탑이 실은 그저 저 혼자만의 외로운 성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박순옥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작은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매일 밤 고뇌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